안녕하세요. 책사냥꾼입니다. 네, 오늘의 책이라기 말하긴 그렇고 교보문고에 갔다가 사왔어요. 네, 제목은 보이는 세상은 실제가 아니다라고 하는데 전 처음 이걸 보고 철학서인 줄 알았어요. 네, 실제라 보이지 않는다 하면은 제가 철학 느낌이 많이 났는데 알고 봤더니 그 물리학 책이었더라고요. 그리고 근데 이게 굉장히 직역을 하셨는데 Reality is not what it seems라고 하면은 저게 해석이 맞긴 한데 음, 제가 이거를 보고 느끼기로는 어, 우리가 보고 있을 때는 그러하지만 음, 그것은 사실은 아니야. 뭐 이 정도 느낌이지. 어, 음, 음, 이 세상이 뭐 보이는 대로만인 것은 아니야. 그런 느낌인데, 이렇게, 단언하듯이 하면은, 어, 좀, 뭐라고 해야 될까, 뭐, 편안한 문장은 아니죠. 음, 확실히, 이, 이 영어 문장도, 굉장히 단언을 하고 있긴 한데, 제가 이 책을 구입하게 된 거는 일단 물리학 여행, 존재론적 물리학 여행이라는 것도 눈에 들어왔고요. 그리고 사진은 조금 어두운데, 아마존 베스트셀러 1위라고 돼 있죠. 이거는 뭐 어떻게 부정할 수가 없잖아요. 뭐 이상한 상 받은 거는 어, 뭔 상이지 저거? 그러면서 뭐 어디 1위를 했다 그러면은 대부분 넘어가는데 아마존 베스트셀러 1위라고 하면 인정해야죠. 근데 신기한 게 다른 책도 아니고 과학책이 베스트셀러 1위래요. 그게 말이 되나요? 그래서 한번 펼쳐봤죠. 그랬더니 이제부터는 음, 저작권을 조심해야 됩니다. 이 부분은 어려운 부분이고, 자, 조금만 읽어보죠. 방정식을 발표하고 2년 뒤 아인슈타인은 그 방정식을 이용하여 아주 큰 규모로 전 우주 공간을 기술하려고 시도합니다. 여기서 그는 또 다른 멋진 아이디어를 보여줍니다. 이게 굉장히 강의식이에요, 말투가. 그리고 이분이 저는 그래도 조금 읽어봤잖아요. 이분이 저희 예전에 뭐라고 해야 될까? 독자라고 해야 될까? 이런 책을 구입해서 보는 사람들의 뭐라고 해야 될까? 니즈? 필요를 정확하게 안다고 해야 될까? 아니면 쪽집게 선생님 같다고 해야 될까? 파인만이라는 분이 계셨어요. 그래서 파인만의 물리학 강의 해가지고 꽤나 인기가 있었던 책이 있었는데, 이 책은 제가 느끼기에 그만큼 뭐 그보다 쉽습니다. 그래서 이분은 뭐라고 해야 될까? 교수님이라기보다는 그냥 우리가 원하는 걸 너무 잘 아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조금만 읽어보죠. 수천 년 동안, 네, 이 페이지만 읽을 거예요. 수천 년 동안 사람들은 우주가 무한한지 아니면 한계가 있는지를 알고 싶어 했습니다. 어느 쪽 가서라도 골치 아픈 문제가 있습니다. 무한한 우주라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아 보입니다. 예컨대 우주가 무한하다면 어딘가에는 당신과 똑같은 사람이 존재하고 이 책과 똑같은 책을 읽고 있어야 합니다. 오. 무한은 정말로 큰 것이어서 유한한 수의 원자들의 조합으로는 우주를 계속 다른 물체들로 채울 수가 없으니까요. 아, 그러니까 뭐 팩토리얼 해가지고 오고 뭐 여기 이렇게 얘기해도 되나?
그러니까 유한한 수의 원자들 가지고 아무리 곱해봤자 결국은 유한한 수가 나오니까 똑같은 거를 해가지고 채워 넣을 수밖에 없는 상황인가 봐요. 똑같은 게 있으면은 그럼 무한을 만들 수 있으니까. 그래서 당신과 비슷한 사람은 한 사람이 아니라 무한히 많이 있어야 한대요. 네. 이건 어렵다. 여기는 장이라고 부르는 부분인데, 장이란 무엇일까요? 패러데이는 아주 가는 선들의 다발이 공간을 채우고 있다고 상상합니다. 우리 주위의 모든 것을 채우고 있는 보이지 않는 거대한 거미줄인 셈이죠. 그는 이 선들을 역선, lines of force라고 불렀습니다. 힘의 선이죠, 뭐. 이 선들이 어떤 식으로 힘을 나르기 때문이죠. 마치 밀고 당기는 케이블처럼 역선들은 전기력과 자기력을 한 물체에서 다른 물체로 전달합니다. 네. 어려운가요? 여러분이 양손에 자석 두 개를 들고서 서로 붙여도 보고 떨어뜨려도 보면 자석들이 끌어당기고 밀어내는 힘이 느껴질 겁니다. 그러니까 네. 이 부분이 제가 너무 재밌게 봤던 부분이라서 아, 봐봐요, 이거. 마이클 패러데이는 엄청난 뭐 과학자인데 재본소에서 일하다가 한 실험실에서 일을 하게 됩니다. 출중한 능력을 보여 스승의 신임을 얻고 물리학계에서 가장 훌륭한 실험과학자이자 위대한 선지자로 성장합니다. 그는 수학을 몰랐음에도 물리학 역사상 가장 훌륭한 책 가운데 하나를 씁니다. 사실상 방정식도 하나 없이 말이죠. 아인슈타인도 수학은 되게 못했대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수학자의 눈으로는 그 뭐라고 해야 될까? 거칠기 짝이 없는 그런 식을 썼다고 하는데 아무튼 물리학에 있어서 수학이 빠지기가 어려운 부분인데도 가장 훌륭한 한 책 가운데 하나를 썼다는 건 굉장하죠. 예, 이 책이 어떤 책인지는 책으로 확인하시고요. 네, 제가 다 보여드리면 저는 뭐 잡혀가요. 네, 그러면 여러분은 뭐 아무래도 상관없겠지만 전 곤란하겠죠. 네, 아무튼 그러면은 자, 뭐 제게 허용된 부분이 서문하고 저자의 말 정도인 것 같아서 이 부분은 같이 읽어봤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네, 같이 읽으면 재밌죠. 네, 전 재밌어요. 아무튼 네. 연구자로 살아온 동안 주변에 친구들과 주변 호기심 많은 사람들이 양자 중력 연구가 뭐 어떤 건지 설명해달라는 요청을 제게 해왔습니다. 이 말조차 너무 어려운데요? 시간과 공간에 관해 새롭게 생각하는 방식들을 연구한다는 것이 어떻게 가능하지? 새롭게 생각하는 방식들을 연구한대요? 말이 되나요? 새로운 것의 방식들을 창조해내는 것만으로도 힘들 것 같은데 그걸 연구까지 하고 있네요. 네. 뭐 아무튼 어려운 것들을 소개하는 책은 아직 없었기 때문입니다. 네, 연구에 집중하고 싶었기 때문에 오랫동안 주저했습니다. 전문 서적을 완성하고 그리고 대중적인 책을 쓸 준비가 됐나 봐요. 우리가 탐험하는 세계의 풍경은 정말 매혹적이잖아. 그걸 왜 숨겨두겠어? 하고 생각했죠. 그래서 뭐 아예 처음으로 돌아가 이야기를 시작하는 게 제일 쉽게 설명하는 길이래요. 네, 뭐 당연하지만 제일 어려운 길 아닌가요? 아무튼 네. 데모크리스토스부터 시작한대요. 예. 자, 이 부분은 뭐 별로 재미가 없네요. 그러니까 네, 서문입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에게 사로잡혀 있습니다. 네, 넘어가고요. 물리학이 창문을 열어서 신선한 공기가 들어온대요.
음. 자, 처음부터 본다니까 갑자기 굉장히 지루해지죠. 근데 장이라는 게 참 신기했어요. 그러나 우리가 더 많은 것을 발견할수록, 잠시만요. 자, 아직 모르는 것이 아는 것보다 더 많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망원경이 더 강력할수록 우리가 보는 천체는 더 이상하고 더 예측하지 못한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보고 싶네요. 물질의 세부를 더 가까이서 바라볼수록 그 심원한 구조에 대해 더 많은 것을 발견합니다. 오늘날 우리는 140억 년 전 모든 은하들을 낳은 대폭발인 빅뱅까지도 볼 수 있게 됐습니다. 그렇군요. 망원경이 시간을 거슬러서 보는 건가? 그런데 이제는 이미 빅뱅 너머에 무언가를 흘끗거리기 시작했습니다. 공간이 굽어 있음을 알게 되었지만 공간이 또 굽어 있네요. 바로 그 공간이 진동하는 양자 알갱이들로 짜인 것임을 예견하고 있습니다. 양자는 가장 작은 그런 거죠. 원자보다도 작고, 양전하, 그런 수준의 것이 아닌 것 같은데. 아무튼 양자는 제가 기억하기로 명멸한다고 하죠. 사라지기도 하고, 생겨나기도 하고. 그러니까 제일 작은 거겠죠. 세계의 기본 문법에 대해 우리가 아는 것은 계속해서 성장하고 있습니다. 만일 20세기에 물리적 세계에 대해 알게 된 것을 한데 모은다면 그 단서들은 물질과 에너지에 대해 공간과 시간에 대해 우리가 학교에서 배운 것과는 근본적으로 다른 무언가를 가리킬 겁니다. 그러니까 물리로서 그 구성된 세계에 제가 느끼기에는 뉘앙스가 다르다는 것 같아요. 암시하는 뉘앙스가 세계를 암시하는. 그러니까 우리가 상상하는 세계와 그들이 상상한 세계가 다른 거죠. 그래서 책도 다른 뉘앙스로 쓰였다는 그런 느낌인데, 양자적 사건들의 무리가 만들어내는 시간도 없고 공간도 없는 세계의 기본 구조가 모습을 드러냅니다. 시간도 공간도 없대요. 양자장이 장 또 나왔죠. 한 사건과 다른 사건 사이에 정보를 교환하며 공간, 시간, 물질과 빛을 만들어냅니다. 실제는 알갱이와 같은 사건들의 연결망이고 이 사건들을 연결하는 역학은 확률적입니다. 한 사건과 다른 사건 사이에는 공간, 시간, 물질과 에너지가 확률 구름 형태로 녹아있는 것이죠. 네. 당연히 제가 설명할 수는 없죠. 설명은 이분이 하셔야죠. 근데 네. 확률 구름이라고 하면은 확률적인 것들이 엄청나게 뒤섞인 그런 하나의 덩어리 느낌이 나네요. 아무튼 이제 서서히 밝혀지고 있다고 하고요. 그래서 이 책에서 다루는 것은 한창 진행 중인 연구입니다. 오, 좋네요. 다 알고 있는 걸 썼습니다 하면 진짜 재미없겠죠. 역시 본인이 모르는 걸 하셔야 더 재밌는 것 같아요. 사물의 기본 특성에 관해서 우리가 배워가고 있는 것, 우리가 알고 있는 것, 그리고 막 이해하기 시작한 것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자, 플랑크 인공위성이 우주 표준 모형을 확증한, 확실히 증명했나 봐요. 셀은 예전에 엄청나게 거대한 기구를 뭔가 본 적이 있었는데 유럽연합이 여기 유럽 입자 물리 연구소의 별칭이라고 하는데
예, 유럽 연합에서 만든 거예요. 유럽 어떤 국가보다도 음, 대단하죠. 근데 실패했대요. 어, 자, 네, 플라톤 얘기는 제가 아는 얘기인데 여러분을 위해서 네, 잘난 척이 굉장하죠. 네, 쩔죠. 아무튼 네, 플라톤이 이런 얘기를 했는데 어두운 동굴 속에 사람들이 갇혀 있는데 앞에 있는 동굴벽을 향해 묶여 있어서 벽을 향해 보고 있어서 뒤쪽에 있는 횃불이 벽에 비춰주는 그림자만을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은 그 그림자가 실제라고 생각하죠. 그런데 어느 날 그들 중 한 사람이 풀려나서 동굴 밖으로 나와 햇빛과 넓은 세계를 발견합니다. 처음에는 쏟아지는 빛에 눈이 부셔 혼란스러워합니다. 아직 눈이 적응하지 못했던 것이죠. 그러나 마침내 그가 볼 수 있게 되자 그는 흥분해서 동료들에게 돌아가서는 자신이 보았던 것을 이야기해 줍니다. 그러나 동료들은 그의 말을 믿지 않죠. 왜냐하면 그림자가 실제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이죠. 본인들이 생각하는 실제는 이거 자기가 보는 것들인데 막 딴 얘기하면 미천 미친 사람 취급하겠죠. 어, 미쳤니? 이러겠죠. 우리도 모두 무지와 편견이라는 족쇄에 묶여 깊은 동굴에 갇혀 있습니다. 우리의 미약한 감각들이 보여주는 것은 그림자뿐입니다. 더 보려고 하면 오히려 혼란스러워집니다. 자, 제가 느끼기에는 과학은 이미 대부분의 것을 발견했고, 이제 인류에게는 모험은 남아있지 않고, 알아야 될 것도 없고, 미지라는 것도 없고, 우리가 딱 해야 될 것도 없고, 그런 느낌을 주는데, 이분은 전혀 다른 얘기를 하고 계시네요. 예. 그러나 우리는 시도합니다. 이것이 과학입니다. 과학적 사고는 세계를 탐구하고 다시 그려내면서 우리에게 점점 더 나은 그림을 줍니다. 그것은 세계를 더 효과적으로 생각하는 길을 가르쳐 줍니다. 효과적으로 생각하는 길이요? 세계를? 과학은 사고방식에 대한 부단한 탐구입니다. 그래서 더 효과적으로 생각한다는 말이 나오는군요. 과학의 힘은 선입견을 무너뜨리고 실제의 새로운 영역을 밝혀내고 세계에 대한 새롭고 더 강력한 이미지를 만들어내는 예지적 능력에 있습니다. 받아들이기 힘들죠. 저희가 평소 보던 단어의 연상, 뭐라고 해야 될까? 만약에 뭐 예지적 능력이라고 하면 이미지를 만들어내는 이라는 거랑 보통 미래를 본다 뭐 보통 이 정도로 얘기하지. 이미지를 만들어낸다고 하지 않는데 단어들이 새롭게 연결되어 있죠. 저희가 익숙한 단어 연결이 아니에요. 이러한 모험은 축적된 지식 전체에 의존하지만 그 모험의 정수는 변화입니다. 더 멀리 보세요. 세계는 끝이 없고 무지갯빛입니다. 우리는 가서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세계의 신비와 아름다움에 푹 빠져 있고 언덕 너머에는 아직 가보지 못한 지역이 있습니다. 우리가 광대한 무지의 심연위에 매달려 불안정과 불확실 속에 있다는 사실이 삶을 헛되고 무의미한 것으로 만들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삶을 더 소중한 것으로 만들죠. 멋진 교훈이죠. 우리도 이런 걸 빨리 얻었으면 좋겠네요. 자, 책은 엄청 잘 쓰셨는데 너무 겸손해서 되게 기대가 안 되게 서문을 쓰셨어요. 과학은 실험, 가설, 방정식, 계산, 그리고 긴 토론으로 이루어져 있지만 이것들은 음악가의 악기처럼 그저 도구일 뿐입니다. 결국 음악에서 중요한 것은 음악 그 자체이고
과학에서 중요한 것은 과학이 제시하는 세계의 이해입니다. 지구가 태양 주위를 돈다는 발견의 의미를 이해하기 위해서 코페르니쿠스의 복잡한 계산을 이해할 필요는 없습니다. 지구의 모든 생물들이 같은 조성을 가지고 있다는 발견의 의미를 이해하기 위해서 다윈이 쓴 책의 복잡한 논증들을 따라갈 필요는 없습니다. 과학이란 점점 더 넓은 관점으로 세계를 읽는 일이니까요. 저는 이 책에서 세계에 대한 새로운 이미지를 찾는 일에 현재 상태를 그 본질적인 마디들과 논리적 연결에 초점을 맞추면서 말이 왜 이렇게 어렵죠? 제가 이해한 대로 이야기하려 합니다. 이 책은 그런데 사물들이 진짜로는 어떻다고 생각해? 하고 묻는 친구에게 제가 해줄 이야기입니다. 긴 여름밤 해변을 따라 걸으면서요. 기가 막히죠? 이분이 말씀하시는 걸 보니까, 쓸데없는 식 같은 건 안 봐도 될 것 같아요. 제가 이 책을 제대로 본 것 같기도 합니다. 네, 여러분도 한번 구입하셔서 한번 읽어보셨으면 좋겠어요. 네, 그러면 네, 서론까지 읽어버려서 제가 더 이상 읽어드릴 수 있는 부분이 없고요. 네, 그러면 다음 책에서 다시 만나는 걸로 하고, 이 책을 보고 같이 만나도록 합시다. 감사합니다.